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또 쏟아집니다. 기준금리 고점 안나 기대감 도는 부동산 시장. 연준 5월 베이비 스텝 후 금리 인상 멈출 것 전망 나온다. 사실상 금리 인상 멈춘 한응, 대출금리 내린다. 뭐 이러면서 부동산사라고 계속 뻔뿌질을 하는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진짜 못됐다. 제가 정확한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되나 자료를 막 뒤져보다가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국기업평가 이런 데인데요. 한국기업평가라는 곳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3월 31일에 미분양 언솔드의 공포, 미분양 리스크 현실화 시점에 대한 KR의 견해. 굉장히 수준 높은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요. 좀 기는데. 자, 미분양 추이입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불이 붙었었죠.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미분양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프가 너무 가파르죠. 미분양 추이가 현재 이렇다는 거고요. 입주율 보십시오. 63.3%입니다. 분양을 했는데 입주를 안 해. 입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40% 정도가 입주를 안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도금을 못 치른다는 겁니다. 중도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가 돈이 부족해요. 자, 이해되셨죠? 입주율이 낮은 건 건설사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이유는 잔금 대출을 못 받아서 14.3%고 기존 주택 매각이 안 돼서 44.4%입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팔려야 글로 새 아파트로 들어갈 텐데 이게 안 팔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입자 미확보. 전세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전세로 안 들어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이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부동산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입주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다? 건설사 돈줄이 마른다는 거예요. 대출 잔뜩 받아놨죠. 부동산 PF 갚아야 될 거 만기는 돌아오는데 입주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중도금을 안 치러. 이해되셨죠? 건설사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분석 대상 기업이 이 리포트에는 AA급,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ENC, A급이 대우건설, DL건설, 롯데 이렇게 있어요. 태영도 있고요. 포스코도 있고 GS도 있고 A급, BBB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이걸 보면 앞으로 한 3년간은 부동산은 계속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분양 수익 비중이에요. 빨간색이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역 비중이 너무 높아요. AA 등급, A등급, BB등급 전부 다 서울 경기의 분양 수익이 요렇게 있는데 그나마 AA급은 서울 경기 쪽에 분양 수익이 좀 더 치중이 돼 있죠. 그런데 A급이나 BBB급은 서울 경기 지역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위험지역이 분양 수익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런 데는 미분양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건 결국 부실의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심각하죠? 이런 것들. 자, 시나리오별 분양 수익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양 수익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2023, 24, 25 가면 갈수록 수익은 계속 떨어지는데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23, 24, 25 바닥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 30조, 20조, 10조죠. 20조, 25조 정도 수익을 내던 회사가 24년도까지 가면 15조, 25년도 가까이 가면 10조 이렇게까지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뚝뚝 떨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2025년까지 되면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그래프예요. AA급은 그나마 난데 BBB급 이런 데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2023, 24, 25, 26이 되면 진짜 심각하게 계속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현금 흐름 및 부채 비율인데요. 자, AA급은 부채 비율이 100% 살짝 넘죠. 2025년 가면 지금 90%대에서 100% 조금 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A급 2023년도 197%에서 223%까지 가요. BBB급 220%에서 260%대까지 갑니다. 부채 비율이요. 2025년이 되면. 자, 지금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망을 쭉 지금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PF 만기 구조입니다. 등급 군별 PF 만기 구조. 빨간색이 6개월 이내입니다. 파란색 빼고 요 빨간색 위로 보세요. 12월입니다. 12월에 6개월 이내인 게 이만큼이고 1년 이내 요만큼, 1년 이후 이만큼인데 PF 만기가 자 12월부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 6월부터 PF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올해 6월부터 PF 만기가 돌아오는 이 금액이 꽤나 많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올해 6월부터 만기가 되는 대출이 너무 많고 그때부터 곡소리 나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래프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PF 만기 한 차례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꼬라박았어요. 윤석열이 돈을 꼬라박았습니다. 지금은요. 돈이 없어요. 돈을 다 썼다니까? 세수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큰일 났다라는 걸 감지하고 민간 자본하고 뭐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투입한다고 해요. 부동산 PF에 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못해서 민간 자금도 끼워 넣어서 어떻게 투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기업들한테. 지금 중요한 건 지역에 약한 고리들 많잖아요. 거기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이라는 소리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초반에 망할 회사들 빨리 망하게 하고 건실할 회사들을 살리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초반에 무너질까봐 돈을 너무 때려박았어요. 그러니까 몰핀을 놓은 거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통제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썼어. 거기다 돈을 다 때려박았어. 이제는 무너질 때 총알이 없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PF 만기가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돼요. 꽤나 큰 금액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할인 분양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입주율이 이래요. 입주율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야.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가 안 되니까 중도금을 못 받아. 돈이 더 막혀. PF 만기는 계속 찾아와.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 할인 분양해야죠.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할인 분양이 쏟아지거나 망하거나 이런 일이 올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저 그래프는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 할인 분양도 쉽지가 않은 게요. 제값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 분양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또 아파트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경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 달 새 800건 증가 뭐 이럽니다. 영끌 아파트 경매 쏟아지나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심상치가 않죠. 자, 고분양가의 미분양은 계속되고 있고 영끌했던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쥐지치고 경매가 막 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기준금리 고점 안나 기대감 도는 부동산 시장 이러고 앉아있으니 언론사놈들이 이 나쁜 놈들아 지금 들어가면 진짜 곡소리 나요. 폐업 건설사 줄도산 공포 확산 미분양 199% 급증 건설 손 놓은 건설사들 중견건설사도 회생 신청 속출 줄도산 중견건설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70년 중견건설사도 휘청.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물가잖아요. 두바이유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 내려서 유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두바이유 흐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유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요. 자, 거기다가 두바이유가 올라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뭐가 있죠? 환율이 흔들립니다. 우리 1,300원이 자연스러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1,300원 후반대 1,400원을 찍고 두바이유가 치솟는다?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른 유가를 우리는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물가 박살나죠. 자,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먹을 거 집에서 먹고. 자,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몸살이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몸살이고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해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40에서 50% 사이. 경제 주체의 자영업자 비중이 40에서 50% 사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영업자들이 골로 간다. 문제는요, 자영업자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56%가 대출 3개 이상 다중채무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이에요. 못 버팁니다. 건설사 살리느라고 돈을 다 꼬라박아서 자영업자 살리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영업자들 윤석열 많이 찍었지.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도대체. 1000조가 넘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1000조가 넘었고, 문제는 내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분기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인데 2022년 4, 4분기에 다중채무자들이 빌린 돈이 얼마냐면 720조예요. 1000조 중에 720조가 다중채무자라는 겁니다. 한 곳에서 빌린 게 아니라 여러 군데, 3군데 이상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개인당 4억을 빌렸어요. 개인당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입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자 평균이 1인당 4억의 빚을 갖고 있대요. 자영업자들이 4억을 갚을 수가 있냐고요. 못 갚는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도 정부는요, 여기에 투자 안 하고 건설사 살리는데 돈을 몰빵해서 그걸 다 날렸다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좀 제대로 좀 봐야 되는데 언론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이걸 알려주질 않아요. 건설사에다가 지금 얼마를 박았습니까? 김진태 때문에 채권 시장에 얼마를 박았습니까? 200조 넘게 박았어요. 200조. 김진태 한 명 때문에요. 그 돈이면 자영업자들 살려요. 버틸 수 있게, 자영업자들 버틸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지비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월급쟁이들이 돈 쓰러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미친 듯이 올려놨어요.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해 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 지금 지표상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지역화폐 같은 거를 어떻게든지 유통을 시켜서 자영업자 살리는데 힘을 썼어야죠.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 다 줄였잖아요. 윤석열이 한 짓이라고요. 윤석열 찍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찍었어. 왜 그랬어요? 멍청하게.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자영업자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제가 왔는데요. 이 지표들 보세요.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건설사들 줄도산 나는 건 정해져 있고 자영업자들 줄 폐업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입니다. 자, 미분양 사줬다고 해서 건설사가 살아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엉뚱한 데 돈을 쓴 겁니다. 초반에 안 좋을 때 망할 회사들 빨리 망하게 하고 튼튼한 회사들 지원해가지고 체질 개선하는데 돈을 딱 쓰고요. 자영업자들 살리는데 지역화폐 같은 거 계속 돌려서 이렇게 갔어야지 돼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미분양 사는데 돈 다 꼬라박고 김진태 사고 친 거에 돈 다 꼬라박고 이제 총알이 없어. 진짜 망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니까요. 뭔 수로 이거를 막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질 게 보입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줄 폐업을 하게 되는 그림은 정해져 있다. 앞으로 23, 24, 25년 3년간 부동산은 계속 곡소리가 날 겁니다. 건설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정부만 바라보고 미분양 사주겠지 이러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정부가 총알이 없어. 세금이 안 거쳐. 세수 부족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건설사를 살리지. 자영업자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영업자들이 내던 세금 또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점점점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 이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